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참 드리기가 힘이 드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죠? 지금 시장을 보면 도저히 안녕하십니까라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마 서울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세요. 특히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최근에 여기 상암동 근처에 나가보면요. 인상들이 전부 안 좋으세요. 전부 다 인상이 구겨져 있습니다. 자, 이유는요, 바로 주식시장의 폭락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손실은 확정이 안 되면 손실이 아니고요, 수익도 확정이 아니면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사이버머니상의 금액대가 마이너스로 가 있을 뿐이지 손실을 확정하지 않아서 그것은 손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빠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아직은 저는 견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 무너졌는데 문 견조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뛰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 거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웃고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웃으면 복도 오고요. 엔돌핀도 오고 또 웃다 보면 언젠가 주식은 빠르게 회귀할 겁니다. 이렇게 웃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무너져 갖고 뭐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들 드실 거예요. 근데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이제 정말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이 생각입니다. 자, 시장의 급락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죠. 급락의 원인. 그죠? 급락 원인.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지금 급락의 원인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준율이나 기준금리나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 절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 증시에서가 폭락이 되는데 이것은 외국인들의 매도입니다. 중국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폭락이 나오는 거고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참 냉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예전에 미국이 QE1이죠. 양적 완화 첫 번째를 했을 때 이와 비슷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미국이 경기 둔화를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면서 그때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QE 양적 완화 2가 나왔죠. 그죠? 두 번째 양적 완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QE 3도 단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양적 완화. 그러면 이래 따지면 미국이 더 심각하게 그들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양적 완화를 1, 2, 3까지 할 때는 이것은 글로벌 경제 때문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요번에 지준율 인하에다가 그거 안 되니까 위안화 절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중국이 스스로 인정했다.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아직까지 더 이상 꺼내놓을 카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중국은 이 양적 완화를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양적 완화를 할 충분한, 즉 더 꺼내들고 올 카드가 많다는 것이죠. 또 하나, 미국은 철저한 시장 경제의 원리에서도 이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정부가 혹은 중앙은행들이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했죠. 시장 경쟁 체제에 있는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바로 중앙은행과 FRB죠, 그죠?
중앙은행과, 그죠? 연방은행입니다. 연방은행. 그 다음에 연방은행과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개입하기가 쉽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인 시장경제체제 원리하에 있는 국가가 개입하기 쉽습니까? 중국이 개입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 이들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개입도 힘든 데서 개입을 해놓고는 지금 마치 저거가 QE1, QE2, QE3 할 때는 로맨스처럼 부르짖고 지금 중국이 위안화 절을 하니까 이거는 마치 뭔가 큰 불륜을 저지른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급락의 원인 첫 번째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도 중국이 한 8%가 급락대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까지 역시 좋지 못했는데요. 자, 중국이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밀어봤자 어디까지 밀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은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급락을 더 할 수 있다? 그들이 개입할 건데요. 급락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급락을 멈출 수 있는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지금 중국 경기가요, 이게 절망인가요? 절망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둔화 수준입니다. 둔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예요. 지금 중국은요,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입입니다. 철저한 경기적인 방어적인 차원이죠. 이거예요. 그럼 중국은 악재가 될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급락원인 그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급락원인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바로 북한 리스크, 대북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도 회담을 하고 있죠. 지금도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담을 하고 있는데 회담이 똑바로 나오진 않아요. 회담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죠? 회담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정부 측은 뭘 주장하느냐? 사과부터 해라. 저쪽에서는 뭘 주장하냐? 확성기부터 꺼라. 왜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사과함과 동시에 확성기를 확 꺼보면 됩니다.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먼저 하느냐에 대한 국가적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준전시 상태, 우리나라도 준전시 상태입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양동작전을 쓰고 있어요. 화해를 하는 척 하면서 화해의 실마리를 열어놓고 잠수함은 숨가버렸습니다. 그러면 화해하고 전쟁을 동시에 양동작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자, 우리 앞에 스텝이 있습니다. 제 앞에 있어요. 니 때린다. 니 때린대. 니 지금 때린다. 곧 때린다. 이렇게 하면 못 때립니다. 왜? 이미 방어를 딱 하고 있거든요. 맞기 싫어서 딱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때리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다가 확 때리면 방어가 안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기습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은 기습적이지, 때린다. 이래 하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습적으로 단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잘못해버리면 공동작전 형태로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섣부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득권을 원래 쥐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기득권을 내놓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진 게 없을 때,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하는 것이 막바지 작전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이걸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이걸 뺏기기 위해서 내 거 다 내놓게! 이런 식의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무모한 짓이죠. 무모한 짓을 할 정도의 지금 북한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대북 리스크는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은 약은 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나오네요. 근데 끼케야 국지전입니다. 국지전도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 38선 경계선에서 서로 약간의 치고받고 충돌 싸움이지 그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은 결국은 이 대북 리스크는 결국은 이제 뭘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냐면 평화 모드를 만들기 위한 진통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전에 그 도끼 만행 사태가 있었어요. 그죠? 도끼 만행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끼 만행 사태 때, 그때 당시 그 대통령이 누구셨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때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미친 개한테는 몽디가 약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한이 김일성이 최초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죠? 진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김일성이 딱 사과를 해버렸죠. 그게 한참 동안에 도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북한 측에서 아웅산 사태를 버마 아웅산 사태, 지금 미얀마죠. 그 아웅산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별로 사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발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긴 평화 모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막바지 하나의 어떤 부분이 아니냐. 서로의 갈등 고조. 우리가 왜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도입부 절정을 치달아 갑니다. 절정에서 절정이 끝나고 나면 확 끝이 결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절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승전결의 전, 결이 나오기 바로 전 단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국지전적까지는 모르겠지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리스크 역시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없다는 얘기죠.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없어서 벌어진 사태다.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수익을 말하는 시간에 나와서 정부가 지금 금리 인하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이 죽어가는 꼴을 뻔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된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그죠? 마지막 인공호흡이라도 할 만한 골든타임 자체를 놓치게 된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산업들이 다 지금 힘들어요. 경기도 안 좋고 더군다나 중국의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산업들, 스마트폰, 자동차 완성품,
이런 모든 쪽에 침해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머리 복잡하고 힘들어지고 조선 정유 철강 화학은 더더욱 침해가 심하게 일어나서 더더욱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방관자 역할. 외국인들 눈에 보니까 외인의 눈 표시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죠? 외인이 눈입니다. 네, 눈이에요. 외국인 눈으로 싹 보니까,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없는 거예요. 경기 부양 의지가 뭡니다. 없어요. 그러면 환율도 방어를 안 할 거고, 여러 가지 방어가 안 된다는 차원입니다. 외국인 눈으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빼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탈이 일어납니다. 자, 왜 아무런 대책이 없을까요? 정말 대책을 세울 수 없어서일까요? 대책이 왜 없을까요? 왜 대책을 세울 수 없어서요? 대책이 나올 만한 게 없어서. 우리는 하나도 꺼내던 카드도 없는데 금리 인하밖에 한 게 없습니다. 하나 더 했네요. 어정쩡한 추경. 2개 했습니다. 기케야 나온 대책은 이게 답니다. 양적 완화는 한 바도 없고, 양적 완화는 얘기 입 밖으로 나온 적도 없습니다. 경제가 그럼 튼튼해서 그렇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튼튼해서요? 튼튼하지 못합니다. 지금 다들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튼튼하지 못한데도 이 카드밖에 꺼내들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대책은 없다는 것인가요? 또 하나. 과도기다.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예요. 금융 선진국에 있는 파생상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선물, 옵션, ELW, ETF 모든 갖가지 파생상품, 주식 선물 모든 파생상품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웬만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홀짝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투기성이 강한 것 빼고는 웬만한 파생상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뭐까지 플러스 시켜놨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30% 상한가 제도까지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적어도 시장의 요동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2가지를 시행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대비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작위로 받아들이기만 했다는 얘기죠. 받아들이니까 심각한 문제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비책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국형 토빈 텍스. 이거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이번에 만약 이 한국형 토빈 텍스가 장이 올라가기 전에 적용을 해놨으면, 그죠? 장이 올라가기 전에 이 토빈 텍스를 적용을 해놨으면 외국인들 이탈이 이렇게 심하게까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저거가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면 한국으로부터 세금을 내야 되는데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더 빨리 빠져나갔다고요? 물론 그거는 단기성 자금들은 빨리 빠져나겠죠. 그건 시장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쉽게. 이런 것들을 아무 대비책을 안 하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현금 인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쥐고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시장. 선물 오늘 외국인들이 1조 매수했습니다. 1조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그럼 이제 현물에서 조금만 사기 시작하면 시장은 또 튀기 시작합니다. 선물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죠. 꼬리가 몸통을 이렇게 심하게 흔들 수 있는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선물 대량으로 매수해놓고 현물 조금만 사도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외도덕이 정말 강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강한 나라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외국인도 쉽게 매매하고 있다.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는 선물 옵션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얘들은 대차 거래까지, 얘들은 공매도까지 하죠. 근데 개인들은 대차 거래입니다. 끼케야. 공매도하고 대차 거래는 다르죠. 공매도는 밑으로 때릴 수 있고요. 대차 거래는 위에서 팔려야만 밑으로 하방을 배팅이 가능합니다. 밑으로 주주쭉 던지면서 하방 배팅이 불가능해요. 불합리한 구조죠. 그럼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얘들 놀아나는 대로 놀아나고 있습니다. 얘들이 뭘 하면 하는 대로 놀아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한숨만 쉬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 지금 앞에서 살펴왔던 세 가지 그 중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것, 그리고 과도기적 측면에 있다는 것.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적 측면에서 분명히 보완돼야 될 제도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의 대책 방안이. 자, 제가 지난 주말에 강연을 갔다 왔습니다. 강연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시장에서 지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급락을 피해갈 수 있었느냐 스스로에게 여쭤보라고.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스스로 여쭤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피해갈 수 없죠. 왜? 미지의 영역이니까.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게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라고 피해갔습니까? 저도 못 피해갔습니다. 그죠? 그럼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아래에서 재매수를 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재매수 여부.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딱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수익 크게 나 있습니다. 한 종목에. 한 종목은 수익 크게 나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손절은 안 하고 싶고 수익 나 있는 것 중에 잘라버리고 재매수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 그러면 이걸 손절하고 재매수했을 때 이 종목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확신이 없죠. 근데도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절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이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텨야죠. 버텨야죠. 뭘 믿고 앞으로의 시장을 믿고 그 시장이 좋아질 근거는 뭔데? 바로 초저금리 상태 유지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을 때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느냐면 IMF 때 그랬고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이 두 당시 때 모두 뭐였느냐면 고금리였어요. 특히 IMF 때는 거의 사채 규모 정도였습니다. 은행권이 연 2부를 막 받았어요. 연 1.5부 이렇게 막 받았습니다. 연 1.5부가 아니라 월 1.5부, 월 2부를 받았죠.
연으로 따지면 20%가 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출은 그렇게 내주고 이 정기예금이나 적금 이자는 얼마였는가 하면 12% 가까이 됐습니다. 12%에서 15% 사이였습니다. 자, 해마다 가만히 불안해하지도 않고 은행에 가만히 놔뒀는데 연 12%를 줍니다. 누가 주식 투자합니까? 주식에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시중에 큰 자금들이 큰 자금 이것이 은행 쪽, 즉 은행 금리 쪽으로 많이들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빠진 것이죠.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고 그러면 주식 매도 한 다음에 그러면 주식 매도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돈이 생기죠.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 넣어뒀습니까? 은행 이율 진짜 뭐 이율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아니죠. 그러면 이 돈이 또 부동산으로 갑니까? 부동산은요 쉽게 못 삽니다, 여러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하고 5천만 원, 6천만 원 투자하고 계신 분이 이 주식에서 팔아갖고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해. 택도 없는 소리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1억 미만입니다. 근데 부동산으로 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환급성도 떨어지고 그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다시금 돈은 위험자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위험자산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주식입니다. 그럼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이 주식시장은 회귀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동의하라 그러면 동의하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빠른 회귀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아니, 나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해 보셔서 지금은 힘들더라. 조금만 참으세요. 시장은 곧 정상적인 구간으로 빠르게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근거로? 바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것을 근거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시장은 다 우리가 짚어봤어요. 중국발 위기 아니다. 대북 리스크 위기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긴평화를 위한 하나의 구간이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약한 거 그게 가장 큰 문제다. 네 번째, 주식 매도하고 그럼 그 큰 자금들의 자금적 흐름 방향에서 자, 주식시장 외에 딴 곳으로 가느냐? 아니다. 아직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인 위험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렵습니까? 네. 어렵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내가 지금 들고 갈 수 있는 그 확신들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라지면 결국은 손절인 것을 하게 되고 손절을 하게 되면 제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의 돈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장을 회귀합니다. 여러분, 늘 시장은요 긴 관점에서 보면 상승장이었습니다. 근데 구간을 보면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를 반복하죠. 그러니까 구간으로 끊어놓고 나면 비정상적인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새로 회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귀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교체 매매의 기회 타임입니다.
자, 첫 번째. 펀더멘탈 훼손이 없는데. 펀더멘탈 훼손이 없어요. 훼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의 상황에 의해서 시장 때문에 급락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매수 찬스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대형 종목군 중에 이게 지금 안 올라가는 섹터 조선, 정유, 철강, 화학. 왜? 자, 이 모든 회사들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국제유가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국제유가가 지금 40불 아래대로 40불 아래대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100불 시대는 없다.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수익을 말할 시간에. 진짜 100불 시대는 없습니다. 노르웨이가 최근에 보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전기차 보급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특히 PHEV,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의 개념입니다. 일정 정도 전기로만 가는 것이죠. 이 PHEV 개념의 차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 이것은 전기차가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인데 그 활성화가 되면 유가의 감소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의 재고가 늘어나겠죠. 정유 재고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그것은 손실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국제유가 계속 빠지는 한.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으면서 시장 때문에 빠진 종목이 급락이 나왔다. 그것은 매수 찬스다. 이렇게 연관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섹터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중국 네 번째란 얘기입니다. 소비 관련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패션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의류. 그들의 환경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다. 온갖 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바로 화학 공장이 불이 나고 그 다음에 텐진항이 폭발하고 이러면서 유독가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기능성 섬유. 도시로 돈을 나와서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죠. 그분들 아픈데 돈이라도 좀 보태주고 싶습니다. 도시인들이 선택하는 것은 보험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생명보험사들, 생보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들, 손보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보사, 손보사가 모두 괜찮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은 이 펀더멘탈 훼손이 없으면서 중국의 제4 소비와 관련이 있고 중국으로부터 침해가 덜 받는 산업 쪽들, 즉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만 되는 산업들은 반드시 다시 회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은 종목군을 교체 매매해서 이 회귀할 수 있는 종목군, 빠르게 회귀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 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진입장벽이 높아야 되겠죠. 진입장벽이 뭐예요? 자, 지금 진입장벽이 높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플라스틱 사출, 정유, 화학, 조선, 철강, 그들 이미 다 진입해서 따라 붙었는데요. 스마트폰도 따라 붙였는데요. 자, 자동차도 이제 그들 자국 로컬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럼 뭐나 진입장벽이 그들은 낮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들 내의 부품. 또 하나 반도체. 이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부품하고 반도체 업황들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이 반도체 쪽하고 부품 쪽에 시장의 매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 찬스라는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매수 찬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왕 물렸습니다. 왜 물렸습니까? 아이고, 어떤 정말, 아이고, 어떤, 증권사, 아이고. 그들이 지금 시장에 빠진다고 합니다. 빠진다고 하면서 종목을 왜 들고 나올까요? 그리고 종목을 왜 추천할까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데. 시장 여기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종목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불확실하게 얘기하면서 이 돈이 걸려있는 시장에서 그들의 안심을 시켜주지 못한다. 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낮은 가격 잡아드리지 못하고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 사과는 사과고요. 앞으로 시장은 올라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싼 가격에 잡아드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뭘 의미하느냐면 주식을 타이밍 싸움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타이밍의 영역으로 오인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 오인입니다. 왜? 정말 장이 이렇게 빠질 줄 알고 하면 주식을 안 사놓고 다 팔고 기다려야죠. 아니면 하방 쪽으로 배팅해놓고 기다려야죠. 여러분들도 몰랐고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모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경제 그리고 방송 경제 전문 방송들의 모든 프로그램에서요 종목 추천은 매일 날라왔습니다. 다들 보기 좋게 물렸죠. 그래놓고 타이밍 싸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증식주 여보세요 때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얘기 드립니다. 어머니 제발 언제 갈지는 묻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 오늘은 현대페인트가 올라갈 거고 내일은 SK하이닉스가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아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이 자리 서서요.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매매하기 바빠요. 내일 무슨 종목이 올라갈지 압니다. 여기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왜 합니까? 가서 매매해야죠. 매수해야 됩니다. 내일 오를 종목. 그럼 그 매수하기 전에 뭐가 돈이 필요하니까 매도해야 됩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오를 종목 오늘 샀으니까 내일은 그 종목들을 또 매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일 모레 올라올 종목들을 또 매수해야 됩니다. 바빠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어나올까?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강의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영역이 뭔가 하면 타이밍이라는 영역입니다. 이거 실컷 설명해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도 이번 시장에 물렸어요. 왜 물렸습니까? 그만큼 주식을 타이밍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물렸습니까? 물어봅니다. 왜 물렸을까요? 더 이상 안 빠진다고 생각하고 매수했기 때문에 물린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 구간에 들어가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 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신문이라는 팩트에서 나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대기업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차세대 먹거리. 차세대 사업.
이런 것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뭐? 가까운 미래 성장성. 가까운 미래 성장성.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타이밍 싸움은 아닌 거예요. 타이밍이 조금 빠르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면 되고요. 타이밍이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올라올 종목인데. 그죠? 타이밍 싸움 아니에요. 이 종목이 간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지금도 들어갈 수 있고, 어제도 들어갈 수 있었고, 오늘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올라다 떨어지고 사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즉 중장기 투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국한된 얘기입니다. 주식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쉬우면 누구나 돈을 벌어 가겠죠. 쉬우면 누구나 아마 이 시장에서 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는 손실을 봅니다.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올라올 때는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옵니다. 떨어질 때는 훅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이유는요, 올라올 때는 여기서 산 사람들 물량 받아줘야 되고, 여기 또 올라오면 여기 산 사람들 물량 받아주고, 그리고 또 올리려면 여기 산 사람들 또 여기서 물량 받아줘야 됩니다. 올라오는 데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비 소요가 더욱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요가 더 많습니다. 그럼 떨어질 때는요, 현물은 안 던집니다. 선물을 딱 사놓고 파생상품을 사놓고 떨어지길 딱 바랍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매도를 하기 시작하죠. 작은 수량만. 그래도 웩더독 현상에 의해서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폭포수처럼. 손절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손절을 못하는 현상.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참 아마 주식시장을 보는데 편안하실 거예요. 자, 이번 주 저는 그러면 지난주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모두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HTS를 꺼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니나노 이러면서요. 왜 불렀느냐? 어차피 내가 여기서 손절할 거 아니고, 어차피 바닥 잡을 수 없는 거고, 지금 나는 이 종목 들고 하면 100% 확신이 있는 종목인데 뭐하러 여기서 변동성을 주느냐. 변동성 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 HTS 보고 있으면 속상하니까 HTS 안 봅니다. 버립니다. 어차피 올라오면 팔 건데 뭐. 내가 뭘 그걸 왜 보고 있었니? 확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HTS 안 봅니다. 오늘 할 일 없다. 그냥 냉정하게 분석만 자꾸 해보자. 책만 읽었습니다. 신문만 읽었죠. 그리고 가끔 노래소리를 흥얼거렸습니다. 미나노 이러면서. 왜? 그걸 안 보고 있어야요. 올라올 때 제대로 올라올 때 수익을 제대로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요. 손실이 이만큼 몇 천만 원 돼 있다가 올라와주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왜? 그게 본전 심리거든. 야, 내가 5천만 원 위기를 이게 올라와줌으로 해서 번전이라도 찾을 수 있다. 근데 그게 결국 1억 이상 수익을 줄 종목인데도 5천만 원 본전 부분마저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HTS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올라와라. 제발 좀 올라온다. 이렇게 합니다. 본다고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다고 안 올라오는데 계속 보고는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어떤 거 딱 보니까 막 올라와요. 내 것만 오른다. 내 것만 오른다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수익도 얼마 못 보고 빠져나온 종목들이 훅 날아가서 나중에 되면 너무나 아까운 상황이 되니까 또 그때 돼갖고 뒤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또 물리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요,
매매를 기다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현금 비중도 비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위에서 물려갖고 밑에서 또 못 삽니다. 위로 올라오면 또 더 갈 것 같아서 못 팝니다. 또 밑으로 떨어지면 또 그때 물렸던 거 못 팔았기 때문에 또 못 삽니다. 또 올라가주면 또 더 올라갈까 해서 또 못 팝니다.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죠. 많이 움직였지만 제자리 걸음. 그래서 여기서는 분할 매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분할 매수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분할 매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시장 원리에서 공포를 매수하고 탐욕을 매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공포스러우십니까? 탐욕이 넘치고 있습니까? 이래 얘기하니까 탐욕이 넘치죠 이랍니다. 탐욕은요 욕심이 더 많아질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욕심이 아닙니다. 뭐 종목이 빠진데 무슨 욕심이에요.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공포가 막 느껴집니다.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럼 무슨 자리대라고요? 매수 자리대. 시장은 건전성을 확보하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 자리대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매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시장을 자꾸 겁을 내다 보면요. 진짜 여기서 꼭 사야 될 자리대. 그렇게 그 자리대까지 내려와도 겁이 나서 못 삽니다. 거기서 사면 적어도 손해는 절대 안 보겠다는 자리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못 삽니다. 왜? 겁을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공포를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많이 올라오면 그때 돼서 탐욕을 매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거꾸로 탐욕스러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계시고 공포스러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 다시 한번 본인에게 신중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시장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반드시 다시 회귀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라고 이 1시간 귀중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안심을 마음에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한 근거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다는 그 명백한 명제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그 명백한 근거들을 기초로 한 확실한 성장산업군을 또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주식에서 안 보고 있으면 즉 내가 확정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걸 보고 있어서 답답할 거라면 때로는 안 보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기도 막 합니다. 부처님 끌어당기고 하느님 끌어당기고 알라신 끌어당기고 다 끌어당기고 여보 올라오기면 올라도 그런데 교회 다닐게 너 올라오기면 올라도 절 다닐게 이런 식의 기도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정확한 산업적 근거와 팩트를 기초로 해서 올라오는 즉 분석이 너무나도 요구되어지는 시장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